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게임 개발을 공부하는 베르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언리얼 프로그래밍 튜토리얼 중에서 변수, 타이머, 이벤트 페이지를 따라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수, 타이머, 이벤트 페이지에서는 변수와 함수를 에디터에 노출시키는 방법과 타이머를 이용해서 코드 실행을 지연 또는 반복시키는 방법, 그리고 이벤트를 사용해서 액터 사이에 통신을 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이 튜토리얼을 끝내고 나면 변수, 타이머, 이벤트 페이지에 있는 영상처럼 카운트다운 직후에 이펙트가 발생하는 결과물을 얻게 될 겁니다. 그럼 먼저 언리얼 엔진을 실행하고 새 프로젝트를 생성합니다. 카테고리는 게임으로 하고 다른 코드 없이 완전히 비어있는 기본 템플릿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프로젝트 타입을 CPP로 변경하고 시작용 콘텐츠를 포함시킨 다음 프로젝트를 생성합니다. 프로젝트 생성이 끝나면 콘텐츠 브라우저 패널에 우클릭해서 새 CPP 클래스 항목을 선택합니다. 그러면 CPP 클래스 추가 창이 뜹니다. 부모 클래스로 액터를 선택하고 다음 버튼을 누릅니다. 그리고 클래스의 이름을 카운트다운으로 입력하고 클래스를 생성합니다. 카운트다운 CPP 클래스 생성이 끝나고 나면 언리얼 문서에서 시키는 대로 int32 타입의 카운트다운 타임 프로퍼티와 uText 렌더 컴포넌트 포인터 타입의 카운트다운 텍스트 프로퍼티, 그리고 업데이트 타이머 디스플레이 함수를 선언해줍니다. 그러면 uText 렌더 컴포넌트 부분에 빨간 줄로 클래스가 정의되어 있지 않다며 신텍스 에러가 뜰 겁니다. 이 에러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uText 렌더 컴포넌트가 정의된 헤더를 포함시켜줘야 합니다. 언리얼 엔진 문서에서는 컴포넌트 텍스트 렌더 컴포넌트 헤더를 인클루드 하면 된다고 적혀 있는데 실제로 이대로 작업하면 컴포넌트라는 경로가 존재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4.25 버전의 언리얼 엔진에서 정상적으로 동작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꺽쇠 괄호를 이용해서 엔진, 클래시스, 컴포넌트, 텍스트 렌더 컴포넌트 헤더를 인클루드 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신경 써야 할 점은 헤더를 인클루드 할 때는 제네레이티드 헤더 위에 선언해야 한다는 겁니다. 텍스트 렌더 컴포넌트 헤더를 인클루드 하고 나면 uText 렌더 컴포넌트도 정상적으로 인식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countdown.cpp 파일로 이동해서 생성자의 코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 클래스에서는 tick 기능을 사용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becanEver tick은 false로 변경합니다. tick 함수 역시 선언과 구현을 모두 제거해줍니다. 그 다음에는 다시 생성자로 돌아와서 countdown 텍스트와 countdown time 프로퍼티를 초기화해줍니다. 카운트다운 텍스트를 초기화할 때 사용한 create default sub object 함수는 템플릿인 꺽쇠 괄호 안에 넣어준 타입의 컴포넌트를 생성해서 반환하는 기능을 합니다. 이 함수는 언리얼 CPP 프로그래밍의 오브젝트 초기화 과정에서 자주 사용되는 함수이기 때문에 잘 기억해두는 편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는 set horizontal alignment 함수로 렌더링되는 텍스트를 가운데 정렬해주고 set world size 함수로 크기를 정해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든 카운트다운 텍스트 컴포넌트를 이 액터의 루트 컴포넌트로 만들어줍니다. 카운트다운 타임은 3으로 초기화합니다. 초기화 작업이 끝나면 업데이트 타이머 디스플레이 함수를 구현할 차례입니다. 이 함수에서는 카운트다운 텍스트의 setText 함수를 이용해서 카운트다운 타임을 출력하도록 해줍니다. 여기까지가 변수를 이용해서 카운트다운 숫자를 화면에 표시하는 작업입니다. 화면에 대한 준비가 끝나면 이번에는 시간을 체크할 타이머를 추가할 차례입니다. 타이머란 사용자가 정의한 시간마다 사용자가 지정한 동작이 실행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동작은 tick 함수에서도 델타 타임 값을 받아서 같은 동작을 수행하도록 할 수 있지만 사용자가 지정한 동작이 지속적으로 실행될 필요 없이 특정한 순간에만 몇 번 실행되면 되거나 실행될 텀이 1초를 넘는 경우라면 tick 함수에서 시간을 재서 실행하는 것보다는 타이머를 이용하는 편이 좋습니다. 이제 타이머에 대해 어느 정도 이해가 되었다면 타이머에 필요한 멤버 변수와 함수들을 countdown.header의 countdown 클래스 하단에 추가해 봅시다. 어드밴스 타이머 함수와 countdown has finished 함수, 그리고 ftimer handle 타입의 countdown timer handle 변수를 선언합니다. 어드밴스 타이머 함수는 타이머가 돌아가면서 호출될 함수고 countdown has finished 함수는 어드밴스 타이머 함수가 타이머가 지정한 만큼 작동한 뒤에 마무리 처리를 하기 위한 함수입니다. 그리고 ftimer handle 타입의 변수는 차량에 달린 핸들이 차량의 이동 방향을 컨트롤하기 위한 것이듯 타이머를 컨트롤하기 위한 구조체로서 countdown timer handle 변수는 카운트다운이 끝났을 때 타이머가 계속해서 돌아가지 않도록 종료하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이제 두 함수를 구현해 봅시다. 어드밴스 타이머 함수에서는 카운트다운 타임을 일씩 감소시키고 업데이트 타이머 디스플레이 함수를 호출해서 문구를 업데이트 해줍니다.
그리고 카운트다운 타임이 0이 되면 월드의 타이머 매니저를 호출해서 카운트다운 타이머 핸들이 관리하고 있는 타이머를 멈추게 하고 카운트다운 has finished 함수를 호출해줍니다. 그 다음 카운트다운 has finished 함수에서는 카운트다운 텍스트의 내용을 고로 바꾸는 코드를 작성해줍니다. 함수를 모두 작성하고 나면 begin play 이벤트 함수로 가서 업데이트 타이머 디스플레이 함수를 호출해서 생성자에서 초기화된 카운트다운 타임을 출력하게 만들어주고 월드 타이머 매니저의 set 타이머 함수로 타이머를 실행시켜줍니다. 코드를 모두 작성하면 저장하고 언리얼 에디터로 이동합니다. 에디터로 돌아오면 컴파일 버튼을 눌러줍니다. 컴파일 에러 없이 컴파일에 성공했다면 에디터의 오른쪽 아래에 컴파일 완료라고 출력될 겁니다. 컴파일이 완료된 다음에 우리가 만든 카운트다운 클래스를 레벨 에디터의 뷰포트에 드래그 앤 드롭해서 배치합니다. 이제 플레이 버튼을 눌러서 실행해보면 화면의 텍스트 글자가 3, 2, 1, 고로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다음 작업은 앞에서 만든 변수와 함수를 에디터에 노출시키는 것입니다. 앞에서는 카운트다운 타이머를 3초로 초기화하도록 하드코딩 되어 있어서 이 값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스크립트 에디터를 열고 수정한 다음 컴파일해야 합니다. 이것을 에디터에 공개해주면 이런 번거로운 작업 없이 디자이너가 편하게 작업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변수를 에디터에 공개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변수에 uProperty 매크로를 붙이고 지정자로 edit anywhere를 넣어주면 됩니다. 추가로 변수 앞에 이렇게 주석을 달아주면 언리얼 에디터에서도 볼 수 있어서 변수의 설명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코드를 저장하고 에디터로 돌아가서 컴파일하면 배치된 액터에서 공개된 변수와 툴팁으로 표시되는 주석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개된 변수의 값을 변경해서 테스트해보면 타이머의 시간이 변경되어 작동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함수를 블루프린트에 공개해서 디자이너가 함수의 기능을 블루프린트에서 수정할 수 있도록 만들어 보겠습니다. 카운트다운 has finished 함수 앞에 ufunction 매크로를 붙이고 블루프린트 네이티브 이벤트 지정자를 넣어줍니다. 그리고 countdown has finished implementation이라는 이름으로 가상 함수를 선언해줍니다. 이렇게 하면 디자이너가 블루프린트로 함수의 기능을 수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엔 countdown.cpp로 가서 countdown has finished 함수의 이름 뒤에 underscore implementation을 추가로 적어줍니다. 이렇게 하면 CPP로 기본적인 기능을 제공하면서도 프로그래머가 아닌 디자이너들이 접근해서 변경할 수 있는 함수가 완성됩니다. 이 다음에는 이렇게 공개한 함수를 언리얼 에디터에서 블루프린트로 확장해서 다루는 방법을 알아봅시다. 코드를 저장하고 언리얼 에디터로 돌아가서 컴파일 버튼을 눌러서 코드의 수정 사항들을 컴파일해줍니다. 우리가 만든 카운트다운 CPP 클래스의 작동 방식을 언리얼 에디터에서 변경하기 위해서는 이 카운트다운 클래스의 블루프린트 버전을 만들어야 합니다. 카운트다운 클래스의 파생 블루프린트 클래스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렇게 콘텐츠 브라우저 패널에 우클릭하여 블루프린트 클래스 항목을 선택한 다음 부모 클래스로 우리가 만든 카운트다운 클래스를 찾아서 선택해주면 됩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레벨에 배치된 카운트다운 CPP 클래스 인스턴스를 선택하고 디테일 패널에서 블루프린트 스크립트 추가 버튼을 클릭하는 것이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을 이용해서 카운트다운 CPP 클래스를 상속받는 vp 언더스코어 카운트다운 블루프린트 클래스를 생성합니다. 이 방법으로 블루프린트 클래스를 생성하면 CPP 클래스인 카운트다운 인스턴스는 곧바로 블루프린트 클래스로 교체됩니다. 블루프린트 에디터가 열리고 나면 에디터의 뷰포트 탭 옆에 있는 이벤트 그래프 탭을 찾아서 열어줍니다. 그리고 임플리멘테이션으로 선언된 countdown has finished 함수를 재정의하기 위해서 이벤트 그래프의 빈 영역에 우클릭하여 countdown has finished 이벤트를 찾아서 추가합니다. 이벤트가 추가되고 나면 실행핀을 끌어놓은 다음 스폰 이미터 at location 노드를 찾아서 배치합니다. 이 노드는 파티클 시스템 액터를 스폰하는 데 사용됩니다. 우선 이미터 템플릿에서 보여주고 싶은 파티클을 선택합니다. p_explosion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파티클이 나타날 위치로 로케이션 핀을 끌어 get actor location 노드를 찾고 연결해줍니다. 작업이 끝나면 블루프린트 클래스를 컴파일하고 게임을 플레이 시켜봅시다. 그러면 카운트다운이 0이 되었을 때 폭발 이펙트가 발생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CPP 버전에서는 0이 아니라 고라고 출력되도록 만들었던 것을 기억할 겁니다. 이 부분을 다시 블루프린트로 만들어도 되지만 CPP에서 구현해둔 기능을 블루프린트로 다시 가져와서 조합하는 것 역시 가능합니다. countdown has finished 이벤트 노드에 우클릭하고 부모 함수로의 호출 추가를 선택하면 부모 countdown has finished 노드가 생겨납니다. 이 노드는 우리가 CPP에서 구현한 countdown has finished implementation 함수를 호출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노드를 카운트다운 해즈 피니시드 이벤트 노드와 스폰 이미터 앳 로케이션 노드 사이에 연결해 주겠습니다. 다시 블루프린트 클래스를 컴파일하고 게임을 플레이시켜보면 카운트다운이 끝나고 0 대신에 고가 출력되면서 폭발 이펙트가 발생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정규 튜토리얼은 여기까지고 이 뒤로는 직접 해보기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직접 만들어볼 과제는 이벤트가 실행되면 액터를 타깃 트랜스폼으로 이동 또는 회전하고 그 이벤트에 타이머를 동작시켜 액터를 원래 위치나 회전으로 되돌리는 2차 이벤트를 발동시키는 것입니다. 게임에서 이동 플랫폼이나 문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간단하게 액터 클래스를 상속받아서 도어라는 이름으로 CPP 클래스를 만들어주겠습니다. 클래스가 생성되고 나면 헤더 파일로 이동해서 몇 가지 변수를 선언해주겠습니다. 문 모델링 메쉬를 가질 uStatic Mesh Component Pointer 타입의 도어 메쉬 변수, 문이 열렸다가 닫히는 시간을 표시할 flow 타입의 close time 변수, 문이 열리고 닫히는 과정을 표현하는 데 사용할 flow 타입의 door delta time 변수, 문이 열린 상태인지 표현할 bool 타입의 be open 변수, 그리고 타이머를 관리하는 데 쓰일 f timer handle 타입의 door timer handle 변수, 마지막으로 문의 원래 상태를 저장하고 있을 F 로테이터 타입의 오리진 로테이션 변수입니다. 이 중에서 도어 메쉬와 클로즈 타임은 에디터의 디테일 패널에서 보고 변경할 수 있도록 uProperty 매크로를 붙이고 edit anywhere 지정자를 넣어주겠습니다. 그리고 uStatic Mesh 컴포넌트를 사용할 때 정상적으로 표시되지 않고 신텍스 에러가 발생한다면 헤더 상단으로 가서 generatedheader 선언 위에 include engine, classes, components, static mesh component header 선언을 추가해줍니다. 그리고 문을 열고 닫는 동작을 구현할 open 함수와 close 함수 역시 선언해줍니다. 그 다음에는 CPP 파일의 A-도어 생성자로 이동합니다. 생성자에서는 create default sub object 함수로 도어 메쉬에 uStatic mesh component를 추가해서 넣어주고 이 컴포넌트를 루트 컴포넌트로 만들어주는 코드를 작성합니다. 그리고 close time의 기본값을 3초로 초기화해줍니다. 그 다음에는 begin play 함수로 이동해서 origin rotation에 게임이 시작할 당시의 액터의 회전 상태를 저장해주고 set timer 함수로 도어 클래스의 open 함수를 0.03초의 간격으로 반복해서 호출하도록 만들어줍니다. tick 함수에서는 도어 델타 타임 변수에 tick 함수의 매개 변수로 받아오는 델타 타임을 계속 더해주도록 코드를 작성합니다. 이제 open 함수를 작성할 차례입니다. open 함수에서는 be open이 아닌 상태, 즉 문이 열리지 않은 상태라면 열린 상태로 변경하고 도어 델타 타임을 0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액터의 회전 상태를 가져와서 도어 델타 타임 값의 상태에 따라서 열린 상태로 문을 회전시키고 도어 델타 타임의 값이 1보다 커지면 현재 작동 중인 타이머를 멈춘 다음 문을 닫는 처리를 진행하는 클로즈 함수를 호출하는 타이머를 클로즈 타임이 지난 후에 동작시키도록 만들어줍니다. 그 다음 클로즈 함수에서는 오픈 함수와 거의 비슷하지만 몇 가지 동작을 반대로 작성하고 도어 델타 타임이 1이 되어서 문이 닫히는 동작이 끝나면 타이머를 중단시키기만 하면 됩니다. 코드를 모두 작성하면 저장하고 에디터로 돌아가서 컴파일 하겠습니다. 컴파일이 끝난 다음에는 레벨에 도어 CPP 클래스를 배치하고 선택한 다음 디테일 패널에서 도어 메쉬 컴포넌트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스태틱 메쉬 프로퍼티에 SM 도어 스태틱 메쉬 에셋을 찾아서 할당해줍니다. 그 다음 게임을 플레이 시켜보면 시작되자마자 문이 열렸다가 잠시 후에 닫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니군요.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코드로 돌아가보죠. 코드를 살펴보니 로테이션을 구하는 과정에서 처음에 구해둔 오리진 로테이션을 사용해야 하는데 그냥 로테이션을 사용했군요. 이 로테이션을 오리진 로테이션으로 변경합니다. 그리고 코드를 저장하고 에디터로 돌아가서 다시 컴파일하고 게임을 실행해보겠습니다. 이제 제대로 동작합니다. 이제 두 번째 직접 해보기 과제를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과제의 내용은 이벤트와 타이머를 이용해서 불타는 파티클이 꺼지도록 만들라는 것입니다. 기본적인 요구사항은 별다른 동작이 없으면 연소시간 동안 타오르다가 꺼지는 것이고 특정한 이벤트가 발생하면 연소시간에 관계없이 바로 꺼지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약사항은 tick 함수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죠. 그럼 이제 액터 클래스를 상속받는 fire라는 이름의 CPP 클래스를 생성하겠습니다. 클래스 생성이 끝나면 헤더로 가서 uParticleSystemComponentPointer 타입의 fireParticle 변수와 int8 타입의 fireTime 변수, 그리고 fTimerHandle 타입의 fireTimerHandle를 선언해줍니다.
파이어 파티클과 파이어 타임도 에디터에 공개되게 만들기 위해서 uProperty 매크로를 붙이고 edit anywhere 지정자를 넣어줍니다. 그리고 uParticle System Component 클래스를 사용하기 위해서 include, engine, classes, particles, particle system component.header 선언을 추가해줍니다. 그리고 불파티클이 연소시간 동안 타들어가게 하는 combustion 함수와 이벤트가 실행되면 연소시간을 0으로 만들고 파티클이 꺼지게 만드는 offFire 함수를 선언해줍니다. 그리고 offFire 함수는 블루프린트에서 호출할 수 있게 ufunction 매크로에 블루프린트 콜업을 지정자를 넣어줍니다. 그 다음에는 cpp 파일의 afire 생성자로 이동합니다. 생성자에서는 create default sub object 함수로 fire particle에 uParticle system component를 추가해서 넣어주고 이 컴포넌트를 root 컴포넌트로 만들어주는 코드를 작성합니다. 그리고 fire time의 기본값을 5초로 초기화해줍니다. 그 다음 begin play 함수에서는 set timer 함수를 이용해서 combustion 함수를 1초마다 한 번씩 호출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combustion 함수에서는 한 번 호출될 때마다 fire time을 1씩 줄여주고 fire time이 0이 되면 offFire 함수를 호출하게 만들어줍니다. 마지막으로 offFire 함수에서는 타이머를 중단시키고 fire particle을 비활성화시키는 코드를 작성해줍니다. 코드를 모두 작성하고 나면 저장하고 에디터로 돌아가서 컴파일해줍니다. 컴파일이 끝나면 fire cpp 클래스 하나를 레벨에 배치하고 fire particle 컴포넌트에 p_fire particle을 찾아서 넣어줍니다. 그리고 게임을 플레이 시켜보면 일정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불파티클이 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특정한 키를 누르면 이 불파티클이 연소 시간에 관계없이 바로 꺼지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월드 아웃라이너 패널에서 Fire CPP 클래스의 인스턴스를 선택하고 디테일 패널에서 블루프린트 스크립트 추가 버튼을 클릭해서 Fire CPP 클래스의 파생 블루프린트 클래스를 생성합니다. 블루프린트 에디터가 열리면 이벤트 그래프 탭을 열어줍니다. 그리고 빈 이벤트 그래프 영역에 우클릭해서 input, 키보드 이벤트 1을 선택해서 키보드 중에 이 키에 대한 이벤트를 생성합니다. 그 다음에는 키보드 이 키에 대한 이벤트에서 pressed 실행핀을 끌어다 놓은 뒤 CPP 코드에서 블루프린트 호출이 가능하게 만들어둔 offFire 함수를 찾아서 노드를 배치해줍니다. 그리고 블루프린트 에디터의 디테일 패널에서 입력 섹션의 auto receive input을 플레이어 0으로 바꿔서 이 fire 블루프린트 오브젝트가 바로 입력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이제 이 블루프린트 클래스를 컴파일하고 게임을 실행시킨 다음 바로 이 키를 눌러보면 지정해둔 연소 시간이 끝나기 전에 불파티클이 꺼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언리얼 프로그래밍 튜토리얼 중에서 변수, 타이머, 이벤트 페이지를 따라서 진행해보면서 언리얼 엔진의 변수, 타이머, 이벤트를 다루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이상 벨의 게임 개발 유튜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